네, 안녕하십니까. 캐디언스 시스템 솔리드 엣지 엔지니어 김민성입니다. 오늘의 얼리버드 트레이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얼리버드 트레이닝 주제는 이제 라운드와 못따기 그리고 드래프트와 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 엣지 창을 띄워서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솔리드 엣지 창을 띄우고 제가 모델을 미리 하나 준비했습니다. 정육면체를 하나 준비했고요. 여기다가 이제 라운드와 못따기 그리고 드래프트와 쉘을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라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드는 라운딩이라고 도구가 지정되어 있고요. 자, 라운딩이라는 도구를 선택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반경값을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는 특정 영역이나 아니면 모서리 그런 것들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못따기 같은 경우에는 단일 선을 선택을 할 때 사용을 하고요. 자, 체인 같은 경우에는 탄젠트한 모서리나 아니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서리를 전부 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면을 중심으로 라운드를 줄 수가 있고요. 루프도 이제 탄젠트한 모서리 그런 것들이 선택이 가능하고, 형상 같은 경우에는 형상 전체에다가, 그리고 모두 필렛 같은 경우에는 그 안쪽으로 구부러져 있는 라운드 쪽을 말하고요. 그 다음 모두 라운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안쪽으로 구부러진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구부러진 라운드들을 선택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모서리 코너로 한번 라운드를 줘볼게요. 자, 라운드 반경값은 5라는 값을 줄 거고요. 여기다가 각각의 모서리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제 순차적으로 라운딩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선택이 끝났다고 하면은 그 수용 버튼이나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선택을 취소하고 싶다 그러면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모서리를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니면은 여기 있는 수용 버튼 옆에 빨간색 X박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X박스를 누르게 되면은 전부 다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그 하나의 모서리에서 라운드가 점점 바뀌면서 쓸 수 있는 가변 라운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변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냐면은, 자, 여기 맨 앞에 보면은 라운딩 옵션이 있습니다. 라운딩 옵션을 눌러보게 되면은 여기에 고정 반경, 가변 반경, 블렌드, 곡면 블렌드가 있는데, 자, 곡면 블렌드 같은 다른 거는 크게 쓸 일이 없으실 것 같고요. 일단 고정 반경, 그 다음 가변 반경, 그 다음 곡면 블렌드를 가장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곡면을 많이 쓰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곡면에다 라운드를 주고 싶다 그러면은 곡면을 만들어 놓고 곡면 블렌드를 사용해서 곡면에다가 라운드를 자체적으로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거는 고정 반경이고, 자, 두 번째 해볼 거는 가변 반경입니다. 가변 반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정 포인트들을 찝어서 그쪽 라운드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그 리본 바라고 했던 부분 있죠. 자, 솔리드 엣지 도구에 대한 옵션을 전부 다 통제할 수 있는 리본 바라는 영역이 있었는데요. 자, 리본 바에 보게 되면은 라운드가 사라졌어요. 반경값이죠. 반경값이 사라졌는데,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각각의 포인트별로 제가 라운드를 바꿀 수 있다 했습니다. 근데 일단 어느 모서리에다가 라운드를 줄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저는 3개의 모서리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 선택이 끝났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선택 포인트가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점에다가 라운드를 예를 들어서 여기는 5로 주고 싶다. 자, 그리고 모서리에는 미드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여기 중간점이 있어요. 중간 포인트에서는 예를 들어서 라운드가 1로 되게 하고 싶다. 선택하고 반경값 입력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 여기 끝점은 라운드가 예를 들어서 다시 4 정도 된다.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그 다음 여기 끝점을 지정해서 여기도 한번 줘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3 정도 줄 거고요. 자, 이쪽은 한 0.5 정도 줘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작업이 끝났으면 미리 보기를 눌러주시거나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각각의
라운드를 지정해서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가변 라운드를 수정하고 싶다. 자, 수정하고 싶다 하시면 가장 편한 방법은 여기 보시면 동적 편집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동적 편집을 선택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사용됐던 R값이 전부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R값을 바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 혹시라도 지금은 끝점과 미드 포인트를 사용해서 가변 라운드를 줬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쪽 포인트 또는 이쪽 포인트, 자, 기준이 없는 포인트에다가 라운드를 주고 싶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일단 스케치를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제가 가장 편한 방법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스케치로 면을 하나 잡고 제가 원하는 포인트에다가 우리 스케치 환경의 선 밑에 보면은 점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제가 원하는 포인트를 직접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포인트에다가 라운드를 줄 거고, 자, 여기 포인트에다 라운드, 그 다음 여기 끝나기 전에 라운드를 한번 더 주겠다. 자,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은 이것도 가변 라운드에 대한 포인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운드를 누르고 여기 라운딩 옵션에서 그 다음 가변 반경, 그 다음 확인, 그리고 라운드를 주고자 하는 모서리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 각각의 포인트에 라운드 값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시작 지점은 1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죠. 그 다음 또 포인트 찍고 여기는 3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 가다가 여기서는 0.5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이 포인트는 다시 뭐 한 이 정도. 자,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포인트별로 각각의 라운드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위치라고 하더라도 그 스케치 환경에서 점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포인트를 지정하고 라운드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운드에 대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자, 못따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못따기. 자, 못따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본값이 그 자동으로 45도 값의 그 챔퍼 있죠. 그래서 셋백 값만 줄 수가 있어요. 어차피 45도면은 여기 이 모서리의 길이와 이 모서리의 길이가 같게 되죠. 자,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가. 그렇기 때문에 자, 셋백 값만 하나가 있고요. 자, 한번 줘볼게요. 마찬가지로 셋백 값도 5로 주고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못따기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리고 못따기 옵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따기는 45도 각도를 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각도를 바꿔가면서 줄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못따기 옵션에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리 보기가 참조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각도 및 셋백만 한번 더 해볼게요. 자, 투셋백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길이를 별도로 주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고요. 자, 각도 및 셋백을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른 뒤에 솔리드 엣지에서 각도자가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0도인 기준면을 선택을 해준다고 했죠. 자, 그래서 0도인 기준면을 선택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옆에서 봤을 때, 자, 여기다가 이렇게 30도, 자, 30도에 여기 거리를 5로 주고 싶다. 자, 그럴 때는 0도인 면이 여기겠죠. 0도인 면이 위에를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 이제 모서리. 자, 모서리는 여기를 한번 선택을 해줄 건데, 자, 그 전에 일단 각도 값부터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각도 값은 예를 들어서 30. 아까 제가 30도라고 했죠. 그래서 30도와 셋백 5라는 값을 주고 어떤 모서리에다 줄 거냐면 이 모서리에다 줄 겁니다.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못따기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첫 번째 단계에서 면을 선택했잖아요. 0도인 기준면을. 자, 그래서 0도에서부터 30도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각도자가 들어가는 것은 항상 0도인 면을 먼저 선택을 해준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투셋백도 한번 해볼게요. 자, 투셋백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면을 하나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 여기서
한쪽의 모서리의 길이와 한쪽의 모서리의 길이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한쪽에는 10을 줬고요. 여기다가 모서리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만 눌러주면 이렇게 못따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용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고요. 자, 그리고 혹시 교육 중간중간에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자, 기존에 있던 못따기는 지우고 이제부터 드래프트를 한번 해볼 겁니다. 드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배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자, 특정 면에다가 그 테이퍼를 주는 거죠. 각도를.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각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드래프트에서는 먼저 영도인 기준면을 똑같이 선택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영도의 기준이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자,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어느 면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각도가 들어가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영도인 기준면은 조금 주의하셔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저는 윗면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윗면을 기준으로 자, 이면과 그리고 이면과 그리고 옆에 돌려서 자, 이면과 이면에다가 자, 각도를 줄 겁니다. 총 4개의 면을. 자, 반대쪽 면은 얘 영도인 기준면하고 평행이기 때문에 선택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10도를 주겠다. 자, 10도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만 눌러주면은 이제 각도가 들어가는데, 그 전에 자,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자, 여기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각도를 어느 방향으로 줄 건지. 자, 영도인 기준면은 위에 존재를 하고, 자, 각도는 안쪽으로 줄 수도 있고 바깥쪽으로 줄 수도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주의하셔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바깥쪽으로 선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구배가 들어가게 되겠죠. 옆에나 앞에도 동일하게. 자, 그리고 이렇게 사각형 모형뿐만 아니라 자, 원형인 모형에도 얘는 쓸 수가 있어요. 자, 원을 다시 50파이로 자, 그릴 거고요. 50파이를 주고 그 다음 스케치 닫기, 그리고 돌출 범위는 100mm. 자, 이렇게 주고 얘도 드래프트를 한번 줘볼게요. 드래프트 마찬가지로 영도인 기준면을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 어느 면에다 각도를 줄 건지. 원통은 면이 옆에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옆에 면을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 오른쪽 버튼을 한번 더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안쪽으로 좁아지는 원통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은 이렇게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드래프트 기능 같은 경우에는 뭐 영도인 기준면을 선택하는 것만 잘 선택해 주시면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쉘을 한번 해볼게요. 자, 쉘은 뭐냐면은, 쉘을 만들기 전에 잠깐 형상을 만들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쉘 같은 경우에는 그 벽의 두께를 뭐 예를 들어서 5mm만큼 남겨두고 속을 싹 파버리겠다. 라운드가 포함되어 있어도 상관없고요. 일단 제가 여기다가 좀 형상을 그려볼게요. 자, 일단 그려놓고 설명을 드릴 텐데,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스케치 환경에 보면은 그 스케치 때 안 했던 건데 스케치의 투영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모서리를 따고 싶어요.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선을 그리지 않는 이상 아마 안 될 겁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는. 자, 근데 여기에 보면은 스케치의 투영이라는 기능을 쓰게 되면은 이 모서리를 바로 따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옵셋을 주면서 투영을 할 건지 하지 않을 건지인데, 자, 일단은 하지 않고서는 따와 볼게요. 자, 선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편하게 선택하게끔 여러 가지 타입이 있고요. 자, 단일로 해서 저는 여기 모서리만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모서리가 따와지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원을 그려서 회전을 한번 해볼게요. 자, 회전축을 주고 이렇게 회전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회전을 했고요.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부터 쉘을 해볼 거예요. 자, 쉘 같은 경우에는 속을 비운다고 했었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속을 비워 볼게요. 자,
자, 첫 번째 단계는 일단 벽의 두께를 몇 mm로 할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벽의 두께는 예를 들어서 3mm다. 좀 작게 해볼까요? 2mm로. 자, 2mm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나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속을 팔려면은 그 어느 쪽 면은 뚫려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 이쪽 면을 뚫겠다. 자, 하나만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중복적으로 뭐 3개를 선택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이 면을 전부 다 열 거고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 미리 보기를 누르게 되면은 자, 속이 이렇게 파집니다. 요 원 같은 경우에도 원 안쪽이 이렇게 싹 파진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지금 한 가지 옵션이 더 있는데, 자, 세 번째 단계 고유 두께라는 부분이 있어요. 고유 두께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전부 다 이제 3mm로 그 두께가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쪽에만, 특정 면에만 만약에 두께를 뭐 한 10mm로 주고 싶다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자, 일단 세 번째 단계를 선택한 뒤에 두께를 따로 주고자 하는 면을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제가 요 구 모양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두께를 얘만 10으로 주겠다. 그 다음 엔터 누르고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여기 얘네들의 벽 두께는 2mm고, 자, 아까 고유 두께 10mm를 줬기 때문에 이쪽에는 이렇게 10mm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분 쉘을 한번 해볼게요. 자, 부분 쉘이라는 도구가 있고요. 자, 기존에 주었던 쉘은 지우고 모양도 약간 더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모양은 자, 이렇게 모양을 그릴 거고요. 자, 지금 그리고 보면은 제가 선을 그릴 때마다 이렇게 치수가 나타나죠. 뭐 이거는 선택사항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저처럼 선을 그릴 때마다 치수를 뽑고 싶다, 자동적으로. 자, 그거는 여기 자동 치수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서리를 그릴 때나 원 그런 것들을 그릴 때 자동적으로 이렇게 치수를 뽑아줍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저거를 온오프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얘도 완전 구속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위에다가 뚜껑을 하나 만들어줘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부터 쉘을 할 건데, 자, 부분 쉘을 사용할 겁니다. 부분 쉘을 사용해서 자, 여기를 이만큼만 뚫을 거예요. 자, 쉘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 전체가 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영역만 뚫고 싶다 할 때에는 부분 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분 쉘. 부분 쉘 첫 번째 단계는 그 어떤 면을 파낼 건지. 자, 그래서 이면과 이면, 그리고 뒤에 있는 자, 이면과 이면을 기준으로 파내겠다. 자, 그러면 지금 선택된 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파질 거고요. 자, 바닥 쪽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나중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바닥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 공통 두께는 예를 들어서 3mm. 그 다음 엔터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열린 면이 필요하죠. 그래서 열린 면은 여기 정면을 선택을 해줘 볼게요. 그 다음 선택이 끝났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 어떤 면까지 잘라내겠느냐, 바닥면을 선택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계는 캐핑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바닥인 면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 면을 선택하면은 여기에 네모가 이렇게 생길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옵셋을 줄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들어가던 게 예를 들어서 몇 미리 내려서 이렇게 그리고 싶다. 자, 이 옵션도 한 번씩 해볼 텐데 일단 옵셋 없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옵셋 없이 진행을 했어요. 그 다음 미리 보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안쪽이 파졌죠. 특정 영역만. 자, 근데 여기서 아까 바닥면을 지정해 줬던 데 있죠. 자, 바닥면을 지정해 줬던 데에서 예를 들어서 10mm만큼 옵셋 값을 줬다. 자, 엔터 눌러볼게요. 그 다음 미리 보기 한 번 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바닥면을 기준으로 10mm만큼 더 하단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닥면에서 이면을 선택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기 제일 하단에 있는 이면을 선택했다. 이 경우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얘가 마치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쭉 파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쉘이나 부분 쉘을 통해서 안쪽을 파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뭐 컷아웃을 사용하면서 일일이 제거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쉘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얼리버드 트레이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디언스 시스템의 솔리드 엣지 엔지니어 김민성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